네, 2025년 5월 10일 혼란스러운 하루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적. 앞선 방송에서 밝혔듯이 설명드렸듯이 국힘당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번에 이기려고 하는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홍준표 경선 후보였죠. 지금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미국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번 선거 내내 계속 통화가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홍준표가 국힘당은 국민의힘은 영국의 토리당처럼 소멸돼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라 그럴까? 이거를 자기 페이스북에 남기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토리당 옛날 고등학교 때 사회경제 시간에 영국의 토리당, 휘그당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영국의 토리당이 없죠. 국힘당은 토리당처럼 소멸돼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맞을 수도 있겠다. 지금 국힘당의 실세인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은 김문수 버리듯 한덕수도 버릴 수 있다. 실패하면. 한덕수는 제2의 윤석열로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태가 있었고 흥분이 가라앉았으니 이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때 막 떠오르긴 했죠. 추미애랑 싸우면서 그런 사람을 국힘당으로 이렇게 데려왔죠. 권성동 씨가 자기가 친구라고 하면서 나서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지난 시점에서 힘이 딸려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국힘당이 자기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지 못하고 한덕수라고 하는 평생 관료로 살아온 사람을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50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3년 전 내지 4년 전에 윤석열인데 윤석열 실패했듯이 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누구나 해볼 수 있죠. 실패하게 되면은 지금 쌍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나요? 마찬가지로 한덕수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챙기지 않고 김문수 버리듯 버릴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측을 저희만 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근데 홍준표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어린 시절에 자주 봤지. 뭔가 반짝반짝하는 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듣다 보면 구수하게 얘기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근데 사람이 의심이 많아서 정이 좀 안 가 그렇지. 그가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토리당처럼 사라질 것이다. 떠날 땐 말 없이 떠나가세요. 가수 현미의 노래로 시작한 페이스북을 남기고 이제 미국으로 간 것 같은데 한번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경선에서 홍준표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올라갔습니다. 그 2차 경선에서 떨어진 지난 5월 1일 페이스북에다가 홍준표는 청산별곡이 생각나는 비오는 휴일 날 아침이네요. 나훈아 선생의 공이란 노래 아시죠? 공을 들으면서 세상사 관조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권에 쌓았던 악업도 씻어내야겠네요. 구속과 갈등에서 빠져나오니 이렇게 마음 편한 것을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네, 이 치열하게 정치에 뛰어들면 미쳐 돌아가죠. 지금 김문수도 한덕수도 미쳐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악업을 쌓습니까? 저 또한 취재 현장에서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내 주장하다가 악업을 많이 쌓죠. 근데 그걸 탁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물처럼 그릇에 담기는 대로 살아라 노자를 인용했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에 도전 후보가 되보려고 놨다가 떨어진 홍준표 자기 마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미국으로 가면서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늘 조롱거리로만 여겨졌던 국민의 짐이란 말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국힘에 대해서 국짐이라고 많이 그랬죠. 내 일이 될 줄 알고 미리 탈출했지만 새 X가 뭔지 모르겠는데 놈자 같아요. 새 X 때문에 세 명의 누구 때문에
당원들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라고 페이스북에 남겼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고, 그 직전에는 한 X도 nom자 같아요. 한 X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계엄령을 내렸던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두 X, 이것도 nom자 같아요. 두 X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네, 5월 10일 새벽 3시쯤에 있었죠. 이 세 X들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이로써 한국 보수 레짐 정당은 소멸되어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 레밍은 뭐 G라고 번역하나 그 유럽 이야기 중에서 피리 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 이렇게 쥐들이 쭉 따라가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레밍. 그 전에 한미연합사령관의 미 8군 사령관이 한국 사람들은 레밍과 같아서 누가 앞에서 끄면 그대로 따라간다. 한국 보수는 레밍 정당이라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 이렇게 딱 썼습니다. 이거 한국 보수가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쓴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습니다. 오늘까지 메시지를 낸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겁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대선은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도움을 청했을 때 김문수 지지를 하면서 동시에 김문수가 요구한 선대위 후보위원장은 안 맡겠다 할 때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어제 띄운 걸로 보이는데 50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역에 들떠 탐욕을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 한 뿐이다. 이건 비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이다. 거기에 부안해동 하는 놈들도 똑같다. 이건 한덕수 씨가 국힘당 난리가 났는데 계속 나는 무소속으로는 안 나가지만 국힘당에서 추대해주면 나가겠다고 버틸 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썼던 게 지난 5월 1일 날 쓴 것 같은데 떠날 때는 말없이 이때는 이제 자기가 경선에서 떨어졌 다음이죠. 2차 경선에.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이다.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3명, 원외 당협위원장 70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 여론에서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을 할 줄 알았다. 홍준표가 조직을 만들었던 건 맞죠.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 이게 핵심이죠. 김문수는 만만하죠.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고자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에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2차 경선 나흘 전에 나는 그걸 알았다. 이때 얼마나 앞섰는가 하면요. 마지막 경선에서 김문수는 61.25, 한동훈은 38.75, 그래서 20% 이상, 한 2%포인트 정도 압승을 김문수가 거뒀습니다. 그걸 나는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네. 이렇게 해서 김문수를 당권을 지닌 세력들이 당선시켰으니까, 김문수는 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걸 역이용해서 자기가 그대로 가려고 했다. 그런 거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니들의 음원하는 공적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한국 보수 진영도 망치려고 하느냐?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된 거다.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었다. 처음 용병은 윤석열이고 지금 용병은 한덕수란 얘기죠. 3년 전 당원들이 민심에서 압승한 나라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 꼴이 되었겠느냐. 이거는 홍준표의 주장일 뿐입니다. 오 통제라 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다 라고 썼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사회 정치 경제 시간에
토리당, 휘그당 배웠을 겁니다. 지금 토리당, 휘그당이 영국에 없죠. 토리당이 어떻게 소멸됐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조금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있었던 거는 휘그당인 걸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은 공부가 약한데 영국이 이제 차츰차츰 공화정으로 오잖아요. 프랑스는 갑자기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한순간에 공화정으로 넘어왔고 미국은 독립전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공화정으로 들어갔는데 영국은 공화정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왕정을 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 부르주아들이 도전을 하면서 이제 공화정의 길을 처음 열었죠. 근데 이제 권력을 주긴 왕들은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을 하다가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으려고 할 때 그거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시비를 붙으면서 부르주아지들이 왕권을 약화시키죠. 영국에서 제임스 2세 왕위 계승 사건이 있을 때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부르주아 집단이죠. 그들을 세칭해서 휘그모어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휘그당이 나옵니다. 이 반대했던 세력들은 누구냐? 나중에 미국을 세우는 청교도라 그럴까? 청교도 혁명 영국에서 나오죠. 그 세력들 좀 개신교 쪽입니다. 그쪽들을 가리키는 건데 휘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 고어에서 방언이니까 말도둑, 도둑놈, 모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임스 2세 왕이 계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니까 저놈을 순도적놈이라고 휘그 부른 게 휘그당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을 찬성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들을 휘그당 쪽에서는 토리라고 불렀어요. 토리는 뭔가 하면은 이것도 도둑놈이에요. 주로 바다에 있는 해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유랑에 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도둑놈들 뭐 그런 세력들 많죠. 유랑배. 네. 근데 이쪽은 좀 카톨릭적입니다.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휘그라고 불리는 세력하고 토리라고 불리는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 2세 왕위계승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생기면서 왕권을 약화시킬 때 이때는 휘그하고 토리가 또 서로 협력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정당 정치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때도 동인, 서인, 뭐 남인, 노론, 소론 이제 그들끼리 싸운 걸 우리는 붕당 정치 뭐 이렇게 비난하는데 영국도 별 차이 없어요. 토리 휘그당이 그러다가 영국에서 하노버 왕조라고 하는 독일계 쪽 지금의 영국 지금 찰스죠. 그 전에 엘리자베스 이런 사람들 뿌리가 독일에서 건너오거든요. 하노버 왕조가 들어설 때는 휘그당이 주로 내각을 이끕니다. 그러면서 이 토리당이 점점 세력이 약해져요. 왕위 계승에 찬성한 세력들인데 하노버 왕조 때는 거의 입헌군주정으로 가서 그런지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게 토리당이 슬쩍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1760년쯤 되게 되면은 토리당원이라고 불릴 만한 그때는 뭐 우리 조선사에서 서인 사라지고 노론 소론 나올 때쯤은 서인이란 게 없잖아요. 동인도 없어지고 나면 그렇게 지금 것처럼 토리당은 없어집니다. 반왕당파였는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휘그당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면서 뭐 그 세력을 휘그주의자라고 불렀는데 피트가 죽은 다음에 토리란 이름을 또 불리면서 다시 토리가 등장합니다. 1812년경에. 그래서 이들은 좀 자유주의를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 1832년쯤에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보수당이 지금 영국에는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있죠. 그 보수당의 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버트 필에 의해서 보수당으로 바뀐 다음에 로버트 필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서 자유당을 만드는데 자유당은 지금 영국에서 3당이지만 굉장히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휘그당은 어떻게 되느냐. 휘그당은 아까 말한 대로 조금은 더 개신교, 청교도적인 정당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 세력은 아까 영국에서 생긴 자유당이 만들어졌죠. 자유당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스멀스멀 지금 자유당으로 존재하는데 자유당은 힘이 없죠. 토리당은 보수당으로 들어오면서 사라졌고 휘그당은 자유당으로 됐지만 거의 힘이 없는 당이 됐고 그리고 별도로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서 노동당이 이제 상당히 힘을 쓰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토리당은 그렇게 스물스물 사라졌다가 뭐 보수당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하지만 스물스물 없어진 거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요. 미국 독립전쟁 할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공화당은 그 후에 만들어졌고 미국 정당들도 해체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도 자유당, 민주당 합당해서 커졌지만 거기도 상당히 흥망성쇠가 있었고, 우리나라 보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승만이 대통령 됐을 때는 보수를 자처하는 당은 이승만을 배출하지 않은 한민당이었죠. 근데 한민당과 별도로 6.25 전쟁 치르면서 이승만이 자유당 만들면서 한민당이 야당이 돼버리고 자유당이라고 하는 더 강경한 보수가, 그러니까 그때는 보수가 한민당 둘이 대결하는 보수 하다가 이승만 정권 무너지면서 민주당이 한민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하다가 무너지니까 5.16 나니까 박정희가 공화당을 만들어서 자유당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보수가 나와서 한민당의 뿌리를 있는 민주당이 야당을 하다가 박정희가 무너지면서는 전두환이 또 새로운 보수인 정의당을 민정당을 만들죠. 그리고 신한당 거쳐서 민주당 평민당 하다가 민주평민이 합쳐져 오다가 둘이 갈라져서 민주계열은 정의당과 합당해서 민자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러면서 보수의 색채가 확 얕아지고 평민당 세력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쭉 민주당 계열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쳐진 민자당도 그 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이름 바꾸면서 자꾸 이제 진보적 색조를 많이 집어넣어서 지금 국힘까지 왔는데, 스스로 후보를 못 내고 이제 윤석열 냈다가 한덕수까지 내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자꾸 소멸세로 가는 거죠. 처음에 한민당이라든지 자유당처럼 강경보수, 박정희의 공화당, 민정당 같은 그런 보수는 지금 국힘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도 내지 못하고요. 토리당이 소멸됐듯이 우리 보수도 소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쌍권이 이끄는 국힘당은 자기네 정당에서는 인물도 없고 인기도 없으니까 자꾸 밖에서 뭘 끌고 오는데, 한덕수를 끌고 왔는데 한덕수가 안 되면, 김문수도 사실은 최근까지는 국힘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국힘당 당원이었지. 근데 그가 정광훈 씨가 만든 자유통일당에 들어가서 있다가 갈 때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하니까 윤석열이 이 양반을 노사정위원장으로 불렀다가 교육노동부 장관을 시켰죠.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국힘당에서 이번에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뭘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고 홍준표는 싫고 한동훈도 싫고 하니까 들어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9일인가 김문수 씨도 다시 복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쌍권이 TV에 나와서, 지금 화면 나오나요? 이렇게 환영을 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이미 한덕수랑 계속 입질은 하고 있으면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문수가 당선이 되니까 그걸 버리고 한덕수를 지금은 또 하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돼서 등록이 되고 국힘당으로 밀어붙일 때 민주당에서 가만두겠어요? 제가 이재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김문수가 오히려 강한 독종이니까 승부가 되겠다 했는데, 한덕수 씨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 약점이 나오면 대선이 지거나 대선에서 질 게 확실하다면은 톤을 낮춰서 협력적인 옛날 신한당처럼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사퇴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힘당 풍계로 가는 거죠. 예? 이제 망한 집안에서 당권 쥐겠다고 지금 쌍권이 설치고 있는데, 이거 망한 집, 빈집 털이 하는 거잖아요. 토리당이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이 정당이라고 하면은 국민 지지를 받는, 인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해낼 능력이 없으면, 지금 이효리가 인기가 좋고, 유재석이 인기 좋고, 강호도 인기 좋으면 계속 유지해야지. 근데 그 양반도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기업을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처럼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못하면 소멸되잖아요. 정주영이나 이병철 이런 분이 대단한 거는 그분들이 만든 기업들이 2세, 3세까지 가니까 대단한 거고,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100년 기업이 나오지만 우리 정당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홍준표가 국힘당은 토리당처럼 소멸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홍준표 턱턱 쏠고 떠들 땐 얄밉고 하지만 참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보수가 추대하는 보수, 괴멸을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비 오는 날, 축축한 날, 쓸쓸한 이야기 전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